자, 한 주간의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들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사건건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홀수영 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카스맨님, 여왕의 신봉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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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한 주가 참 후딱후딱 늘 하는 얘기지만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건 사고가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네, 그렇죠. 뭐 그것도 그렇고 저희 시사건건도 유행남 복귀로 네. 홀수 일본- 형님 하나 터트리셨던데. 네, 일본 건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몇 개를 올렸는데 그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서 꾸준히 저도 다시 다행이네요. 이게 사실 세상 돌아가는 거가 조금만 관심을 끄면 사실 굉장히 멀어지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이런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런 거 하는 게 바쁜 분들한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요즘에 이런 게 좀 이슈가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쉽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데 남양유업이 댓글 달았다고. 네. 진짜일까요? 네, 아닌 걸로. 네. 자, 오늘 8월입니다. 8월 1일. 8월이구나. 벌써 8월이네요. 벌써 8월이에요. 2019년도 시작한 지가 시간이 진짜 2020년도에 좀 있으면은 2020 아씨 원더키드. 원더키드. 와,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절벽에 구멍 뚫어서 살면서 뭐 이렇게 비행선 타고 다니는 그 만화였는데. 그렇죠. 원더키드의 2020이 옵니다. 예전에 이완 맥그리거 나왔던 아일랜드라는 영화 아세요? 알죠. 네. 그게 이미 과거예요. 지금보다. 그래요? 그 클론. 복제 인간 나와서 그 뛰어다니던. 스칼렛 뉴언스 나오고. 네, 맞아요. 네, 맞아. 그게 이미 과거예요? 과거예요. 이미. 자, 2019년 8월 1일 시사건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KT 채용비리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자, 야, 저희가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죠. 한 네. 3달쯤 전에 한번 했던 것 네, 같은데. 요게 이제 사실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제 모양이 완전 빠지는 게 이 박원순 시장의 그 서울시 쪽에 뭐라 그럴까 세습 고용 뭐 이걸 하면서 막 젊은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뭐 이러면서 진상을 밝혀라 막 이렇게 앞장서서 하다가 그렇죠. 자기 딸을 이렇게 뒷구멍으로 넣었다 이 의혹이 생기는 순간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계속 의혹은 있었지만 네. 이번에 본격적으로 검찰에 기소를 받았죠. 그래서 그 뇌물수수 혐의가 이제 들어갔는데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 건은 이제 KT에 처음에 KT 스포츠단에 네. 이제 취업 청탁을 네.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직접 본인이 서류를 이제 전달을 해서 네.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고용을 하는데 그 파견 근무, 계약직 파견 근무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KT 거기 스포츠단에 그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 2011년이었는데 2012년에 KT 이제 정규직 공채 모집을 할 때 이제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 공채 모집을 할 때 문제가 생겼었던 게 제대로 서류를 작성을 하지를 않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9월 1일부터 17일까지인가가 이제 모집 기간이었는데 네. 10월인가에 그 서류가 들어갔고 그리고 인적성 검사에서 온라인으로 따로 봤는데 네. 거기서 떨어져 불합격을 했는데 이제 합격으로 되고 심지어 서류를 낼 때 이제 몇몇 부분을 이제 비운 상태로 네. 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대필까지 해줬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한번 뉴스 읽어준 남자는 네.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의혹이 나왔을 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연성이라고 하잖아요. 김성태 의원이 뭐길래 네. KT에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그 한국노총의 그러니까 노동자 출신의 네. 국회의원 네. 한국노총 출신인데 네. 이분이 이제 KT에서 네. 공중전화 쪽 하는 쪽에 일을 네. 하던 분이었고 그래서 네. 그렇죠. KT하고 연결고리가 이미 있죠. 있고 그리고 KT의 각종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뉴스에 자료화면이 나오거든요.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막아주는 네. 몸으로 그렇죠. 막아줍니다. 네. 그래서 그 대가로 딸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전체적인 개연성 같은 게 나오는데 얼마 전에 보좌관이라는 드라마가 네. JTBC인가에서 했어요. 이정재 나오고 네.
거기서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고 음. 회장을 증인으로 막아주고 막 음. 이게 다 결국은 정치적인 거래가 예, 뭐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되게 요런 장면이 되게 생각이 나요. 이게 다 지나고 나서 뉴스에서 자료화면에서 막 예.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회장을 막 증인 채택을 막는 장면이 막 나오는데 그리고 막 그쪽에 민주당 쪽에서는 왜 막냐 막 따지고 이성태 의원은 몸으로 막 증인 채택을 막아줘요. 예, 그래서 그런 장면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절에서 저렇게까지 열심히 막아줬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성태 의원이 KT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항상 있어왔고, 그랬다고 왜냐하면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출신인데 노동자 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요.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원내대표 한번 있었죠. 근데 정말 굉장히 파워풀한 자랑스러운 KT인 네. 그렇죠. 였겠죠. 물론 원내대표일 때는 야당 시절이었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업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국회에 약간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자기네 회장 출석 못하게 하려는 그렇죠. 그 예. 로비를 하는 단체 예.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대관 다 업무하는 있대요. 사람들. 예.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불법적인 걸 하냐 또 합법적인 걸 하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계속 이제 국회와 접점을 찾는 그런 이제 직원들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이 때가 약간 이석채 회장이 많이 좀 그 국정감사에 좀 불려다닐 그런 네. 시기이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요때 그 압박을 간접적으로 넣은 거 아니냐라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아닌가 싶긴 한데 김성태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때 나와서 발언을 하면서 내 딸도 1년 6개월 동안 파견직 계약 근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가 저런 얘기를 했으면 김성태 딸이 비정규직이라고 어디냐면 KT구나. 그러면은 내가 KT에서 이제 얘를 좀 잘 해주면 나를 좀 잘 봐주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뇌물 혐의가 거기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정도까지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냐면 뇌물수수로 걸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세게 걸었죠. 이게 엄청 세게 걸었죠. 네, 뇌물수수는 되게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딸의 직권남용이 되나 국회의원이? 원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랑 업무방해로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더 센 죄로 기소가 되면서 그 네. 밑엔 불기소를 해버리고 이제 뇌물로 걸어버린 거라서 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게 대가성 여부 이것 때문에 돈을 네. 엄청 받아도 네. 우리 그 진경준 검사장과 넥슨의 넥슨. 회장님이 우리 정준이 그 뭡니까 뭐 무슨 단어가 날지 너무 그때 뭐야 뭐 하여튼 무슨 너무 네. 막역한 친구 권리를 싸게 넘겼나 뭐 그런 걸로. 아니, 너무 막역한 친구 네. 사이기 때문에 제가 되지 네, 않는다 제가 되지 무슨 이런 않는다. 네. 희대의 명 판결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뇌물죄가 이 성립시키기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근데 여기서 지음지교 아 지음지교 관계다. 그래서 죄를 성립하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뇌물죄가 대가성 여부를 이거를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가성이 없었어. 수백억을 주고 받았지만 그냥 우린 친해서 받은 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 친구 사이에 대가성 없이. 근데 왜 하필 단어를 지음지교라는 말을 썼을까요? 다른 말 많을 텐데 좋은 말 돌려 깐 거 아니었을까 저는. 아무튼 뭐 그렇게 그것도 결국 무죄 처리 무혐의 처리됐나 네.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뇌물수수를 혐의를 걸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인데 가능할까요? 왜 그 검찰에서 그 뇌물수수까지 걸었냐면 이게 공채 과정은 좀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해진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게 공채 프로세스인데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이상한 프로세스로 이제 네. 합격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네. 왜냐면은 9월 1일부터 17일까지 그 정해진 그런 기간이 아닌 10월에 한 달 지나가지고 이제 서류를 낸 거가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행위고 그리고 이거를 그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고 분명히 이거는
뭐 대가성 여부를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긴 네. 하겠지만 어쨌든 그 유력 정치인의 딸을 취업을 시켜준 이런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서류를 채워가지고 정상 기간에 내가지고 뽑았으면은 이게 과연 대가성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뽑은 건지를 좀 가리기가 애매할 수는 있죠.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기간이 아닌 시점에 이제 내가지고 해당 공채 프로세스로 뽑았다는 거는 이건 비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공채인데 입사 지원서도 안 썼어. 시험도 떨어졌어. 그런데 붙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정치인들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 판사, 서울대, 인류대 출신에 이렇게 간 그런 집 아들내미 딸내미들은 사실 이렇게 속을 썩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좋아. 유전자가 뭐야. 좋아, 인류대를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데 뭐 KT 공채를 뒷구멍으로 들어갈 정도로 속썩이진 않아. 우리가 사실 국정농단 왜 터졌습니까? 유라. 정유라가 머리가 좋았으면은 우리 알지도 못했어. 유라가 이화여대를 너무 어렵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 거기서부터. 얘가 머리가 나빠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KT라는 회사에 정직원으로 실력으로 들어갈 정도가 안 된다는 게 참 슬픈데 이거를 아버지의 힘으로 넣어준 거 아니야. 그것도 KT가 뭐 좋은 회사긴 한데 삼성을 넣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한전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KT의 스포츠단 여기 넣어준 거란 말이야. 그렇죠. 내 딸이 스포츠학과인데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랬었다라는 게 나오기.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게 약간 분위기가 애매해질 때 퇴사를 해요. 예. 그것도 사실은 찝찝하죠? 냄새가 나는 이게 퇴사한 시점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의원의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다른 데서 어떤 그 특혜, 채용 특혜 이런 게 막 불거져서 이게 올라올 때 슬그머니 퇴사를 해요. 그래서 사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굳이 퇴사한 것도 좀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개연성이에요.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이제 재판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이 법원에서인가요?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국회의원인데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참 이게. 근데 이미 당 안에서는 거의 한직으로 나갔고 이제 당의 영향력은 그렇죠. 다 상실. 정치 커리어 끝장 직전인데, 근데 항상 이쪽 채용 비리가 나오면 항상 논리 프로세스가 항상 댓글 흐름이 동일하게 갑니다. 이제 문중용 씨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준용 씨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준용 씨가 페북을 만들어서 게시물을 몇 개 올렸는데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조국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유력 일간지에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근데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정말 최고의 방어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준용 씨 끌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끌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민주당에서도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고 여기서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지금도 김성태는 정치인 본인으로서는 큰 타격이겠지만 이게 자유한국당에 넘어가거나 이제 큰 문제로 번지거나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아니겠죠. 자한당에서 손절을 어느 정도 하겠죠 이제. 그렇죠. 이게 사실 검찰에서 뇌물수수까지 걸었으면 이거 너무나 명확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법체계가 뇌물죄를 성립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뇌물죄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것도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처럼 뇌물이 공공연한 나라에서 뇌물죄가 굉장히 큰 죄라는 것도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유죄가 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뇌물죄가. 그렇죠. 네.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걸로 되는데 죄질이 나쁘죠. 근데 뇌물은. 이런 뭐 리베이트니 뭐니 이런 걸로 사실은 뇌물이라는 게 우리가 공공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법적에서는 죄질을 무겁게 두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거를 유죄를 내리는데 입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자, 김성태 의원이 채용 비리가 뇌물수수까지 넘어갔는데 이거를 검찰이 밝힐 수 있을 거냐. 김성태 의원이 처음에 1인 시위를 할 때랑
또 어제짠가 뭐 그제짠가에 나온 또 메시지가 멘트가 조금씩 달라져요. 예. 뭐 아니다라고 해서 몰랐다로 좀 어감이 살짝 바뀌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쫄리는 거죠. 약간은 뭐 저는 이거를 그 뉴스 읽어준 남자에 한번 다뤘을 때 이상한 냄새가 한 군데 두 군데서 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한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저는 어쩌면 심지어 딸 본인은 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속썩이면 일하고 싶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 증언을 한 사람들 중에 서류를 원서를 받아본 사람이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뭐 대충 그냥 끄적여가지고 냈대요. 대부분 공란으로 비워놓고 이 정도면 그냥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얘를 붙여라라는 것 때문에 거기 빈칸을 자기가 채워줬다고 얘기를 한 그 증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것도 자기는 나가고 싶었는데 별로 거기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힘 있을 때 여기 가서 들어가서 일해라. 그냥 이건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데 뭐 그러다 좀 이렇게 시끌시끌해지니까 아이 뭐 나 나갈래 하고서 이렇게 그때 딱 타이밍 맞춰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혹시 모르는 일이긴 한데 근데 참 그게 되게 슬프다고 해야 되나? 그 KT라는 기업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잖아요. 심지어 하죠. 정직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을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직장인데 좋은 직장이라는 거는 업무가 빡세지 않으면서 페이가 짭짤하고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 좋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업무도 겁나 빡세고 돈은 많이 줘요. KT는 정말 은퇴할 때까지 다닐 수 있는 회사.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통신사들이 보통 그 꾸준한 이제 현금을 받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좀 넉넉합니다 대부분. 뭐 SK 뭐 말할 것도 SK. 없고 KT도 뭐 마찬가지고. LG가 좀 어렵죠, 사실. LG 는 LG는 조금 어렵고. LG는 좀 그런데 어쨌든 KT나 SK나 다들 이게 좀 풍족한 그런 그 회사인데 이게 뭐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어쩌면은 정치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김성태 씨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알아서 만약에 그 KT나 그런 쪽에서 기었다면 그래서 알아서 긴 그런 사건이라면 그런 건 정말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정치인이 되고 좀 권력이 있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구나라고 그 정도로 김성태가 알아서 낄 정도로 세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김성태라는 의원이 그렇게 세진 않았어. 아,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원내대표 되고 유명해진 거지. 얼마 원내대표 되기 전까지만 해도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김무성 막 끌어안고 막 김무성 딸랑이 하고 막 이랬었어. 어떻게든 뜨고 싶어가지고 영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성태는. 아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최소한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자 아무튼 뭐 그것도 그렇고 네. KT 그때 이석철 회장은 이미 그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때 당시 채용 비리가 10몇 명 그런 걸로 걸려 있고 또 뭐 이게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교안 씨 아들도 KT에 들어갔고 황교안 씨죠 의원이 아니니까 원내 대표. 네. 황교안 대표님. 황교안 대표 원내 아들은 대표가 아니라 그냥 대표구나. 뭐 뒤로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절차가 그 정확한 그냥 어쨌든 간에 그 합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원서 내라고 할 때 내고 뭐 가라고 할 때 가고 오라고 할 때 오고 하는 그 절차만 프로세스만 지켜지면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한 달 뒤에 들어갔다라는 것만 봐도 제 생각에는 본인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이건 제 네. 추측입니다. 네. 자 KT 채용 비리로 김성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본인은 굉장히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눈물의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네. 이분이 약간 이 퍼포먼스가 좋아요. 네. 굉장히 근데 퍼포먼스가 좋은 분이야. 근데 역사에 남는 거는
이거 아, 맞는 것도 그렇고. 한방 이게 맞는 것도 그렇고. 죽방이라고 하죠. 죽방을 제대로 한 대 맞은 다음에 넘어져서 쓰러져서 이제 실려가면서 배 까는 거 여기까지 이제 야,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그쵸. 분이라니까. 배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전설의 명장면 있죠. 또 단식하고 아, 네, 그렇죠. 그때 단식, 단식했었잖아요. 단식도 하고. 네, 네. 퍼포먼스 좋은 분입니다. 자, 어떤 결론이 날지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할게요.